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전에는 내 평생의 반려인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저는 양가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오로지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양가 부모님께 뭘 해드리거나 혹은 받은 것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시모께서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서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저번에 동창회에 갔다 왔는데 애들이 이제 다 자기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서 그런지 다들 며느리며 사이며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에휴, 나는 팔자가 그래서 그런가? 자랑할 며느리도 한 명 없고. 아니 글쎄, 어릴 적에는 집도 못 살아서 맨날 밥 얻어먹고 다니던 애가 이제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거기 며느리는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한테 다이아까지 해줬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그때 어머님 어릴 적에 새빵살이 하셨다고 했던 그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래도 그 아주머니 어릴 때는 어머님 댁 새빵살이 했는데 나중에 엄청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신 거라면서요. 어머님도 그때 그 아주머니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거기다가 결혼할 때 아들 장가 보내면서 건물 하나는 통으로 주게 생겼다면서 앓는 소리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 아니세요? 그러긴 했지. 걔네야 잘 사는 집안이니까 며느리 올 때도 빵빵하게 지원해 줬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받고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며느리들도 많은데 걔네 며느리는 염치가 있어서 그런지 다야며 차며 다새로 싹 다 해줬다고 하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아니 나는 솔직히 내가 해준 거 없으니까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다들 보니까 며느리가 살뜰하게 챙기긴 하더라고. 어떤 애들은 애들끼리 알아서 결혼하고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온다면서 자기 시집살이 할 때랑은 요즘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에이, 어머님, 저희도 자주 오잖아요. 저희가 주말에도 쉴 수 있으면 더 자주 왔죠. 주말에도 일하니까 자주 못 오는 거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님 그렇지만 그분들도 어머님께 말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어머님도 저희 알아서 결혼식하고 그런 거 보시면서 기특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생각을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아들 장가 보냈는데 뭘 모르고 보내서 그런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지 뭐. 너희만 잘 살면 그게 제일 좋다마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도 하는 걸 보시고선 뿌듯해 하시고 좋아하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이걸 못해왔네 저걸 못해왔네 하면서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하며 받았던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볼 때마다 비교를 하시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는 것도 매번 간섭하셨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월급을 받고 있었고 집부터 차까지 대출도 많았기 때문에 당장 아이를 낳는 건 힘들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매번 볼 때마다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며 재촉하셨어요. 친정에서는 저희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라 마라 말 한 번 꺼내시지 않으셨지만 시댁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언제 아이를 가질 건지 몇 명이나 낳을 건지
마치 계약을 하는 것처럼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결혼한 지 1년이나 됐는데 아이는 슬슬 가져야 하지 않겠니? 요즘은 아무리 아이를 늦게 낳는다고들 하지만 너희도 이제 30대인데 우리 때는 30대만 돼도 노산이다 어쩐다 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30대 될 때까지도 아이는커녕 결혼까지 안 하니? 그래도 너희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이 낳을 생각해야지. 너 지금은 꼬박꼬박 달거리도 하고 그러니까 임신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다니까. 어머님, 저희도 아이 낳긴 해야죠. 근데 아직은 저희가 자리도 안 잡혔고 지금 아이 낳아도 힘들 것 같아서요. 아이가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아직 차 할부도 안 끝났고 집도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도 또 오를 것 같아서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준비해서 아이 가지려고요. 예, 언제 준비해가지고 아이 낳니?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언제까지 준비만 하려고 그래? 애는 알아서 다 크는 거야. 일단 낳고 나면 아이가 알아서 큰다니까. 우리 때야 어린이집 한번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그것도 아니더구만. 어린이집도 공짜로 보낼 수 있고 초등학교 가서도 돈 들 일 하나 없다는데 왜 이렇게 준비하고서 아이를 낳겠다고 그래? 어머님, 회사도 계속 다녀야 하는데 아이 낳고 나면 쉴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육아휴직 준다고 하지만 1년밖에 안 되고 아이 돌 되기 전에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아예 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일하시니 아이는 못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아직 두 분 다 일하셔서 아이 낳더라도 봐주실 형편은 안 되세요. 아니 그니까 일단 낳아보라니까. 낳아보면 우리든 너네 집이든 도움을 주겠지. 네 남편도 같은 생각이니? 네가 이렇게 고집 피우니까 우리 아들이 아이 못 낳겠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는 아이 못 낳고 세월 그냥 흐르는 거야. 너희가 아이 하나만 낳을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출산할 것도 생각하다 보면 너 지금 준비 안 하면 늦는다니까. 시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 물어보고 저는 매번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아 힘들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들어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당장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육아휴직은 저만 쓸 수 있었고 복직을 할 수 있다는 장담도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양가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길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항상 아이를 일찍 가지라고만 말씀을 하셨죠. 매번 시댁에 가서는 시부모님도 모두 저에게만 말을 하시는 탓에 스트레스는 저만 받았어요.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 고민을 얘기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어른들이야 그냥 하는 말이지. 거기다 대고 이러니 저러니 왜 말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안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 소식 없길래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야. 엄마 아빠 주변에서는 벌써 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형편이 이렇다고 말해도 아마 크게 생각 안 하실걸?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 왜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니 당신이야. 시부모님께서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러지. 다 나한테만 언제 아이 가질 거냐고 물어보시잖아.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한테 아이 가지려고 노력 좀 해봐라 한마디 해보신 적 있어?
없잖아. 당신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른다니까? 우리 집에서도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잖아. 왜 없어? 있는데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지. 나도 그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나는 신경 안 쓴다니까. 그냥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야말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이 지금 가지면 어때서? 지금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이 낳는다고 돈 수억 깨지는 것도 아니잖아. 뭐? 당신 진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전에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서 자기는 그런 집에 아이 키우고 싶지 않다며. 우리 지금도 대출금에 매달 허덕이고 사는데 아이까지 낳으면 어떻게 애 키울 거야? 조금이라도 상황이 풀려야 아이를 갖든지 말든지 하지. 준비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한 거 당신이 그래도 같이 벌면 낫다면서 결혼한 거잖아. 그래 놓고서는 양가 부모님 챙기는 것 때문에 결혼하기 전보다 더 허덕이는데 여기서 아이까지 낳으면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 망했어? 아니잖아. 힘들긴 힘들어도 잘 살고 있잖아. 당신은 잘 살고 있으면서 너무 부정적이라니까. 아이도 낳으면 다 알아서 크는 거야. 아이 낳아가지고 맨날 명품 옷 입히고 키울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많이 들어. 당신이야말로 허영심에 너무 잘해주려고 하니까 다 돈 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낳아놓으면 알아서 잘 커. 지금 당장 대출금도 힘든 상황에서 남편은 어쨌든 아이를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며 책임감 없는 말을 항상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더 흐르고 친정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간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친정 부모님께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재산이 많으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얘기지만 다른 형제들도 재산을 친정 부모님이 받으시는 게 맞다고 하셔서 별탈 없이 재산을 상속받으셨고 그 중에서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매달 쪼들리며 살아가셨던 친정 부모님도 한순간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셨어요. 저는 그 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너무나 좋아했죠. 와, 당신 진짜 좋겠네. 이제 우리 쪼들리면서 안 살아도 되겠다. 당신 몫은 얼마라고 했지? 우리 그거 처분해가지고 집 좀 괜찮은 곳으로 옮기자. 안 그래도 매달 대출금 갚느라고 힘들었는데 진짜 잘 됐다. 하늘에서 우리 살라고 도와주시는가 보다. 그지? 어머님 아버님은 뭐라고 하셔? 이번에 재산들 다 처분하신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대? 그래도 사인 내가 가서 좀 거들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당신이 가가지고 뭐래. 엄마 아빠도 그 재산 다 받으실 건 아니시라고 하셨어. 형제들 다 공평하게 나눌 거고 엄마랑 아빠도 별로 욕심은 없으셔. 알고 계셨던 재산도 아니고 전혀 모르고 있으셨던 재산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고민이신 것 같아. 혹시라도 이렇게 안 알려진 재산도 있지만 빚도 있을까 아직은 당장 처분하시기는 힘드신 것 같아. 에이, 그래도 빚은 없으시겠지. 다 조회해 본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친척분들이 다 동의했다며. 평생 할아버지, 장인 장모님께서 모시고 살았으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물려받는 거 다 동의했다는데 무슨 고민을 하쇼? 당신이 가가지고 그거 그냥 다 받으시라고 옆에서 말씀드려. 아니면 내가 가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말해볼까? 그거 그냥 다 받아도 괜찮다고. 그걸 왜 우리가 가서 말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가 관여할 건 없어. 그리고 내 몫으로 재산 올지 말지도 모르는 거고. 받아도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고. 그동안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재산이 엄청나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받겠다 하지 못하고 있어. 아니 뭔가 빚이 있으면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 와서 이거 갚아라 저거 갚아라 했겠지. 받아도 될지 말지가 아니라 받아야지. 당신 그거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도 당신 몫으로 남겨두신 거라며. 유언도 다 해주셨다는데 그걸 왜 안 받겠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할아버지의 숨겨둔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혹시라도 이 재산을 받으면 숨겨진 채무까지 다 받아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남편은 이미 재산도 드러났는데 채무까지 다 밝혀진 거 아니겠냐며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했죠. 부모님 앞으로 우선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를 해두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부터 남편이 갑자기 사업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사업을 하겠다 나서보지 않았던 남편이라 갑자기 왜 그런가 싶었는데 유산으로 받은 걸 생각하고선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였죠.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그래. 그동안 월급쟁이라 사업 도전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솔직히 우리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도 많이 썼고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함부로 돈 쓰면 안 되니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사업 도전해도 괜찮지 않겠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이 낳을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월급만 받고 생활을 해? 사업해서 대박을 쳐야 그래도 살만해지겠지. 갑자기 왜? 당신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었어? 전에도 지인들이 같이 사업하자고 해도 당신 사업 자금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서 그때도 안 된다고 거절했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설마 당신 나 유산 상속받을 거라는 거 그거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거 지금 정리도 안 됐고 아직 받을지도 모르겠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살기는 살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그 유산만 받으면 우리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장모님이며 장인어른도 상속해 준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안 받겠다고 난리야? 이미 다 정리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이 왜 우리한테 왔겠어? 앞으로도 열심히 살라는 뜻으로 할아버지가 남겨주셨겠지.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 돈을 지금 당장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로 왜 사업을 해? 우리 멀쩡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지금까지 사업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지금 하고 싶다는 사업도 당신이 지금까지 하던 일이랑은 전혀 다른 일인데 왜 일만 벌이려고 하는 거냐고. 사업하려거든 그거 당신이 직접 일해보고 배워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아니 돈이 있는데 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일해보고 배워보고 하는 건 그만큼 자신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만 그러는 거야. 우리는 돈도 있는데 왜 사업을 시작을 못하냐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상하다. 내가 그 돈 다 쓰겠다고 하는 거야? 그냥 사업 자금으로 잠깐 빌려서 쓴다는 거지. 잠깐 쓰고 사업 잘 되면 다시 갚아주면 되는 거잖아. 남편은 유산을 받게 되자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평소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하고 싶다던 사업도 원래 하던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이 다 나서서 사업을 시켜주라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모가 급하다며 저를 불렀던 날이 있었어요. 가보니 시모 지인분들이 다 같이 모여 계셨죠. 처음에는 웬일로 불렀나 싶었는데 시모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기가 막혔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아니, 저번부터 우리 친구들이 너 너무 궁금하다고 하길래 불렀어. 괜찮지? 우리 이제 자리 금방 마무리됐는데 안 그래도 너랑 할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집에 나갈까 싶어서. 내가 얘기했지? 우리 며느리 이제 유산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업 시작하겠다고 해서 우리 집에 가서 사업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아우, 예. 며느리가 사업 자금도 대주고 진짜 좋겠다. 아유, 나는 언제 저런 며느리 볼까? 안 그래도 얘가 며느리가 이제 유산 많이 받아서 사업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엄청 얘기를 하길래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인 것 같네.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얘가 엄청 속상해 했거든. 아유,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우리 며느리 들으면 속상하게. 그래도 이렇게 유산 정리해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특한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렇지? 아들이 우리 집안 살려보려고 저렇게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워서 그랬겠지. 우리가 나중에 잘 되면 너희들한테도 한턱 크게 쏠게. 그렇게 알아. 아차차, 우리 이제 가서 얘기 좀 해야 돼가지고 나 먼저 가봐야 되겠다. 시모는 시모 지인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사업자금을 내주는 것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죠. 집에 오고 나서도 시모는 제가 마치 유산을 모두 사업자금으로 다 투자를 할 것처럼 확정하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 말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서는 제가 유산을 받는다는 것도 남편이 그 유산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죠. 이것 때문에 남편과도 정말 많이 다퉜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악의 없이 그저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다면서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유산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과 갈등이 생기자 전 유산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다음부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사업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고 정말 둘도 없는 사랑꾼처럼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전 그때 드디어 남편이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을 했었죠. 원래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까지 저녁을 차리긴커녕 야근하며 먹고 온 날도 제가 저녁밥을 차려주길 기다렸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저녁상을 차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어? 매번 집에 오면 저녁상 차리기 바빴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당신이 맨날 저녁 준비하고 있잖아.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간다, 약속이 있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말에 여행 가자고도 하고. 무슨 일 있어?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서 그래?
무슨 얘긴지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무슨 일은? 그냥 당신 고생하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지. 이번 주말에도 당신 나랑 캠핑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이랑 뭐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남긴 거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지금처럼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야 할 시간도 훨씬 많아질 텐데 지금부터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해야지. 내가 철이 없었어. 오, 웬일이야? 당신 매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놀아야 한다고 나가기 바빴잖아. 벌써부터 아빠 되려고 준비하는 거야? 요즘같이 이렇게 잘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줘? 나는 처음에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런가 했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요즘 사업하고 싶다고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뭘 왜 그래? 그냥 철 든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이 좀 일찍 가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 조금만 더 있으면 30대 후반이야. 그때 돼서 아이 가지려고 하면 솔직히 애 클 때까지 일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해서 그래. 우리가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나서 아이 키울 것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아이라니? 우리 그래도 5년은 더 있다가 준비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하긴 요즘 같은 생각에는 아이 낳아도 괜찮겠다 싶긴 해. 우리도 열심히 일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있고 솔직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 낳아도 될까 걱정 많았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긴 하는데 당신 아이 갖고 싶어서 지금껏 이렇게 노력한 거야? 그래. 당신이랑 이제는 우리 아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장모님 장인어른도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얼른 손주 보고 싶으실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했는데 안 그렇게 생각하시겠어? 저번에 안 그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뵈러 잠깐 갔었는데 슬쩍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지. 당신도 잘 생각해봐. 그때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자신이 더 노력할 테니 아이를 갖자는 얘기도 했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친정집에도 갔다 왔다고 하는 걸 듣고 나서 보니 남편이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남편이 노력하는 것이라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꾸준히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명절날에도 남편은 친정에 먼저 가자고 해서 친정에 일찍 갔다 왔습니다. 매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하루 있다 그 다음날 왔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유, 우리 딸 명절에 얼마 만에 얼굴 보는지 모르겠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매년마다 우리 딸이랑 항상 함께 있었는데 매번 명절 다음날에 오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었거든. 이렇게 명절 아침부터 딸아이 얼굴 보니 참 기쁘기도 하고 그러네. 우리 강서방 정말 고마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허락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돈께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네, 장모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죠. 저희부터는 저희 집이랑 그렇게 매 명절마다 돌아가면서 먼저 갈 거니까 이제 적응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도 제가 장남이라 엄마 아빠가 먼저 오길 바라시지만
아내는 외동딸인데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 아이랑 같이 오면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더 좋으시겠죠? 어머, 그러네. 우리 손주까지 같이 오면 우리가 더 기쁘지, 안 그러니? 그래, 강서방은 요즘 잘 지내고 있지? 저번에 와서 힘들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생각해보니 너희 결혼할 때는 우리가 뭐 하나 해준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게 결혼했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생각이 짧았어. 그치? 아유,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별소리를 다 하고 갔네요. 장모님 장인어른 걱정하시라고 했던 말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와이프랑 앞으로 더 잘 지내려고요. 이렇게 명절에 먼저 방문하는 것도 앞으로 더 잘 지내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절 아침까지 친정에서 기분 좋게 보내고 저희는 오후가 다 되어서야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도착하기 전까지는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도착을 하고 보니 시모는 저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를 해주셨어요. 저녁 식사까지 기분 좋게 마치고 나서 저는 방에 들어와 초저녁부터 잠에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들었는데 잠결에도 누군가 소곤소곤 대는 소리가 딱 느껴져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말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모와 남편이었죠. 엄마, 좀만 참아. 이렇게 하는 것도 몇 년이야. 몇 년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살 텐데 이것조차 못 참겠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엄마도 조금만 참으셔.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마음 놓이게 해야 완전히 내 편을 만들지. 내 편 만들기가 어디 쉬워? 앞에서 얼굴 붉히지 말고 1, 2년만 참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아유, 내가 열불이 터져가지고 오늘 나 얼굴 찌푸리진 않았지? 그래, 그 집에 먼저 가니 거기 부모들은 어쩌디? 좋아하디? 에휴, 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가만히 있어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작 몇 년 당겨서 받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을 게 있겠나 싶고 어쨌든 저것들 재산 싹 다 빼올 준비는 잘 돼가지? 그럼 엄마. 이렇게 한 번 해두면 그 재산 싹 다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 앞으로 몇 개월만 더 공들여도 될 것 같아. 엄마,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생각보다 많은지 오늘 가보니까 장인 장모 얼굴이 폈더라. 그거 싹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엄마 호강하게 해줘야 할 텐데 막말로 거기 딸 한 명이라 거긴 다 내가 가지고 오긴 할 테지만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려. 조금이라도 당겨받는 게 낫지. 임신 준비하면서 아이 키우려면 돈 필요하다고 하면서 좀 받고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고 좀 받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처음부터 부모를 찾아갔어야 하는걸. 쟤는 눈치가 빨라서 안 돼. 그래, 처음부터 부모한테 가서 말했으면 쉬웠을 거잖아. 어쨌든 안 그래도 눈치 빠른 애 눈치챌라. 조심하고 1, 2년 연기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잘 준비해. 아이도 얼른 가져야 되겠네. 그래야 저쪽 부모가 보따리 풀지 않겠어? 자기 딸 자식 거지처럼 사는 거 누가 바라겠냐고. 너는 제가 끝까지 모르게만 잘 숨기면 되는 거야.
전 시모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공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친정 부모님한테 갔던 것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면서 하소연을 하려고 갔던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갖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라 생각해 남편에게 임신하면 모든 생활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면 자존심 상해하니 비밀로 하자며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는 저에게는 숨기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뒤로는 저와 다투면서 했던 대화 내용들을 모두 녹음하고 메시지도 다 저장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친정집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모두 제 탓으로 돌릴 수 있겠다 싶어 저도 연기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어느 정도 일이 진전되었을 때 전 바로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재산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여기저기 투자를 받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 남편에게 유산을 못 받게 되었다 말을 꺼냈죠. 여보, 나 사실 할 말 있는데 당신이 하도 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서 나도 좀 생각을 해봤어. 솔직히 나라고 그게 눈이 안 가겠어? 우리가 넉넉한 편도 아니고 그거 처분해서 사용하면 우리도 얼마나 편하고 좋아. 안 그래도 우리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아이 낳고 나면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 진짜 잘 생각했네. 우리 시작이 너무 어려웠잖아. 그거 할아버님이 남겨주신 거긴 하지만 잘 쓰는 걸 원하실 거야. 앞으로 더 많이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그거 아예 처분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하는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 사업할 때 쓰면 더 좋고 말이야. 그래,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이제 그거 쓰려고 해도 못 써. 알고 보니 할아버지 채무 있었던 거 처리해야 해가지고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유산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채무도 상당하대. 나한테 주려고 했던 땅이 거의 절반 이상이 빚이라서 그거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대. 그래서 그거 처리하고 남는 것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내 몫은 없을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당신한테 이 정도 몫이라고 하면서 나눠준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다시 가지고 가서 빚을 청산한다는 얘기야?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겠지. 부동산인데 왜 당신은 그 채무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 건데? 아니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말해봤는데 그거 정리하고 처분하려고 하니까 거기 묶여있는 게 많더래. 그래서 그거 정리해가지고 수익화 해봤자 얼마 남지도 않고 애초에 묶여있는 채무도 많아서 더 대출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줄까 여쭤보길래 그냥 괜찮다고 했어. 그냥 그거라도 정리해가지고 우리 가질까? 엄마네도 지금 할아버지 빚 때문에 정신 없으신가 봐. 뭔 개소리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고선 지금 이게 뭔 소리냐고? 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아,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지금 어디 계셔? 나 지금 급해서 당장 만나야 돼.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바로 친정 부모님을 찾았어요.
남편이 하는 일을 뒤로 알아보니 저에게는 말도 안 하고서는 투자 설명을 하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께 받을 재산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주말에 다시 찾아가 제 채무인 척 부모님께 갚아달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제 말을 듣고서는 자신의 계획에 틀어질까봐 바로 친정부모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죠. 전 그런 남편 앞을 막아서고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에 띄어져 있는 번호를 보고서는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어디서 많이 본 번호 아니야? 통화 한번 해볼래?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이혼하고서는 이 여자랑 다시 새 시작할 거라고 했던데 맞아? 근데 웃긴다. 무슨 돈으로 사업 시작하고 무슨 돈으로 새 시작을 한다는 건데? 왜? 엄마 아빠한테는 내 빚이라고 말하고 돈 받아서 당신 빚 갚고 사업 시작하려고 했는데 내가 반대한다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투자 받고 그러면서 우리 재산 야금야금 가지고 가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연기한 거니? 뭔 소리야? 당신 지금 뭔 헛소리야?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 같은데 당신은 집에서 좀 쉬어.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만나고 올게.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당신 유산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와야 되겠어. 아무래도 어른들이라서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지금껏 별탈 없었던 일이 갑자기 왜 문제가 생겨? 안 그래? 그 여자는 그냥 나랑 사업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와, 오해? 당신은 사업 파트너랑 같이 호텔도 드나드나 봐. 당신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호텔이었니? 거지 같은 애 그나마 사람 같아서 걷어줬건만 역시 사람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렇지? 당신이랑 당신 엄마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우리 집 재산 싸그리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더라? 소름 끼치게. 근데 너 돈 없잖아. 돈도 없는 거지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일을 벌려놨어? 우리 집 돈이 네 돈이니? 사람들한테는 그 돈 네 돈처럼 말해놨던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넌 여기 집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혼해.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이혼은 왜 하고? 내가 무슨 일을 벌려놓았다고 그래? 당신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런 마음 품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오해하는 거야. 여보, 진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처갓댁에 찾아간 건 맞긴 맞는데 사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잖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 도움만 좀 받으려고. 개소리 좀 작작해. 우리가 뭐가 어렵니? 멀쩡히 월급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네 욕심 채우려고 하니까 부족해 보였던 거지, 아니야? 근데 어쩌지? 난 네 욕심 채워주고 싶은 생각 1도 없거든. 그렇게 사업하고 싶거든. 네 능력으로 마음껏 해봐.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남의 돈을 넘봐? 당신 같은 사람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지.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멀쩡히 일을 다니는 척하면서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며 설치고 다니며 알게 된 여자와 외도도 저지르고 있었어요. 마치 저희 집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니 당연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남편은 헛된 바람을 맞게 되었던 것이었죠. 전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과 모든 증거를 다 찾아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숨기고 여러 번 친정집으로 찾아가 돈을 받았던 정황이 있었어요. 그간 돈을 받으며 제가 몰래 빚을 만들었다고 하거나 혹은 임신 준비를 하느라 필요하다며 말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받은 돈들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죠. 한두 번 친정 부모님께 받게 되자 남편은 자신의 사업 자금도 친정 부모님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일을 벌려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간 친정 부모님이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유산을 모두 남편에게 주기 전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분할을 해달라며 제 몫으로 받게 될 유산까지 분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오히려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유산을 받을 거라는 말만 믿고 사업을 벌려놓았는데 돈이 없었으니 사업 시작도 하지 못했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부모님께서도 투자를 하고자 하셨으니 민사로 고소를 하셨고 그에 대한 배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고 했던 남편은 결국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뒷감당은 시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해요. 며느리 유산으로 인생이 펴질 거라 생각했는데 욕심 때문에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투잡까지 뛰어가며 채무를 갚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유산은 모두 부모님에게 주겠다고 말했던 다른 친척 형제들에게 다 배분을 하셨고 친족들은 그전보다 더 큰 가족애를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힘든 순간에도 제 곁에는 늘 부모님과 친척들이 함께 있죠. 비록 남편과의 연은 끝이 났지만 그동안 먹고 사느라 서로를 잘 챙기지 못했던 친척들과는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로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